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되게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좀 PLM에 대해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CAD 전번에 했고. 근데 오늘 CNG 방송에서 이제 정통 PLM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TC의 윈칠 10 새로운 기능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요 발음이 어려운데, 요걸 가지고 그 PTC의 노창현 부장님 모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 부장님 한번 자기소개를 약간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PTC 코리아에서 기술 영업 쪽에 근무하고 있는 노창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윈칠과 관련해서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 윈칠 10.1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를 드리면서 특히 그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몇 가지 그 제품과 관련된 이해도 제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노 부장님은 그 LG CNS에서 그 컨설팅 경력도 있고, CAD에 대한 지식도 있고, 굉장히 그 백그라운드가 약간 좀 강연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약간 교수님 같은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좀 이론적이면서 좀 유익한 좀 정보를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윈칠이 벌써 굉장히 10.0이지 않습니까? 장수 아닙니까, 이게? 예. 적어도 1년에 한 번 한 1.5년이나 2년에 한 번 나와도 거의 10년 이상인데, 요번에 윈칠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인데, 15년? 그 정도? 15년가량. 예, 됐는데, 새로운 기능이 뭘까요? PLM에서 계속 새로운 기능이 하는데, 좀 기능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쫙 좀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은 질문 시간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질문을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새로운 기능이 뭐 정도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 윈칠 10.1에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 개선이 됐습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 현대 기아자동차 HKMC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즉 고객과 바로 밀착해서 나오는 모든 요구 사항들을 바로 즉각 반영을 해서 윈칠 10.1에 반영을 했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윈칠이 가지고 있던 OOTB, 즉 기본 기능을 많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여태까지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적인 부분, 기능 개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제품에 반영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즉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기능이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넓게 쓸 수 있도록 개선이 된 점이 큰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주로 10.0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좀 호평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윈칠 10.1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10점대에 사용을 한 고객들의 반응은 네. 보시다시피 일단은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PLM 솔루션들이 그렇지만 되게 원하는 정보를 같이 보기 힘들었고, 네. 또 하나는 제품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막 이렇게 퍼져 있고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곤란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했고, 또 하나는 제품 관련된 정보들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윈칠 10의 큰 개선 사항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실 아주 크게 변해서 사용자가 딱 보고도 바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그런 호평들이 많이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저는 몇 년 전서부터 그 커뮤니티에다 얘기를 하는데
PLM이 사장도 좀 열어볼 수 있게끔, 근데 열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ERP는 열어볼 수 있는데 사정이 PLM은 열어볼 수가 없어요.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고, 너무 어렵지 않나. 제품 전체가. 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생산성 그러는데 요번에 말씀해 주시려면 생산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사람들이 생산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네. 도대체 뭐냐 생산성이. 네. 한번 좀 여기 말씀해 주시죠. 생산성에 대해서. 기업의 생산성이란 또 뭘까? 예, 기존의 윈칠 솔루션, 그리고 기타 PLM 솔루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이 PLM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어떤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일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하고, 네. 이제 그러긴 하는데, 윈칠 10.1에서는 이런 부분에 빠지는 부분들의, 커버리지, 즉, 스코프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보다 깊은 쪽에 그런 요구사항도 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즉, 그래서 모든 부분들, 제품 개발하고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에서 윈칠 10.1을 사용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네. 예,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네. 일단은 상세 설계 부분, 즉 설계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세 설계 부분에 기능 개선이 되었고요. 또 파생 설계가 가능한 지원이 또 되기 시작했고, 또 설계 변경 및 제품 구성 관리에 어떤 안 되던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합니다. 네. 또 하나가 요구사항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제조 프로세스 관리까지 깊이 있게, 그리고 또 보다 넓게 그렇게 기능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도 좀 이제 보이는데, 다른 어떤 회사들 보면은 CAD를 막 이렇게 PLM이랑 다 섞어 쓰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지금 기존의 PLM들의 또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타사 CAD에 대한 지원성 부분입니다. 특히 이 MCAD 부분에서 10.1에서 개선된 부분들은요. 일단은 CAD 데이터를 스트럭처를 유지를 하면서 가져오기, 내보내기 기능이 윈칠 10 혹은 9점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1에서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 어떤 스트럭처에 대한 정합성을 체크를 하면서 가져오는 기능들이 대폭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워크룸 매니저 개발을 하기 위한, 즉 CAD하고 PLM하고 연결을 하기 위한 그런 워크룸 매니저라는 솔루션의 그런 개발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된 부분, 그리고 카티아 V5, 특히 HKMC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난리지들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티아에 대한 연계를 더 타이트하고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개선이 된 게 중요한 개선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ECAD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로 쪽에 특히 회로 CAD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이 요즘에 니즈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다운스트림 테크놀로지의 블루프린트 PCB라든지 캠 350 쪽에, 즉 거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즉 제조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워크룸 매니저를 이번에 또 지원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회로 CAD 같은 경우에는 MCAD하고 틀리게 CAD 데이터나 스트럭처를 이 윈치 PLM에서 직접 생성을 못하는 그런 기능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PLM에서 직접 CAD 데이터의 템플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성을 한 다음에 실제 설계자들은 회로 CAD 데이터를 열어서 설계를 하는 이런 식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PTC의 크리오 스키매틱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 크리오 스키매틱도 10.1에서 통합이 인테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도 이게 이제 구체적인 화면인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옵션이나 베리언트를 네. 특히 이제 고객사 중에 파생 모델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이제 고객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모델을 가지고 파생 모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보통 PLM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할 때 기존 거를 카피를 해다가 뭐 옵션 베리언트를 적용을 시킨다든지 할 겁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을 애니봄이라는 즉 PLM에서 제품 스트럭처를 구성을 할 때 옵션 베리언트 부분을 설정을 해서 미리 사양들을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들을 지정을 해서 PLM에서 스트럭처를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설계단까지, 즉 크리오를 사용을 할 때 크리오의 그 옵션 베리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10.1에서 양방향으로 연동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에서는 크리오 옵션 모델러 앱을 사용을 해서 트랙터가 보이는데요. 이 트랙터의 사양을 크리오 자체에서 적용을 해서 바로 설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윈칠에서 기본적인 옵션이나 사양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크리오에서 바로 그 사양들을 선택을 해서 크리오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요거를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면 윈칠에서 기본적으로 구성해 놓은 사양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과 트래블 사양이 있는데요. 베이직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450cc 바이크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의 리어암은 휠은 레이스에 맞게 사양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모델이 크리오에서 열면 다음과 같이 바로 보이게 되어 있고요. 크리오에서는 동일한 그 사양들을 바꿔가면서 실제로 설계를 해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리오에서 450cc 레이스 이렇게 옵션들을 선택을 사용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지 그리고 레이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바로 그 선택한 옵션이 바로 실제 설계된 모델에서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모델 트리 방식으로도 제공을 하는데요. 모델 트리에서 사양들을 변경을 해서 실제 모델 구성을 해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사실은 PLM의 가장 사람들이 복잡한 게 설계 변경과 제품 구성 관리 이쪽인데,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기존의 그 제품 구성 관리 부분에서는, DOM 비교를 할 때는 기존의 관련 항목이나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항목과 차이점, 보고 싶은 항목들만 표시를 한다든지 일종의 필터 기능인데요. 네. 그런 필터 기능들이 조금 더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품 구조 브라우저, 즉 BOM 편집기인 제품 구조 브라우저에서 공급업체, 제조업체 부분에 대한 부품을 보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설계 변경 쪽에 향상된 내용인데요. 설계 변경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 설계 변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검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어떤 ABC라는 아이템을 찾고자 했으면 A만 입력을 시켜도 스마트하게 찾아주는 바로 미리 보여주기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해졌고요. 그리고 이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상태가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프로세스 상에 이 규칙에 맞는지 아닌지의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을 해서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설계 변경이나 워크플로우에도 직접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네. 그다음에 ESI가 뭔가요? 여기서 엔지니어링 예, ESI 모듈은 ERP 솔루션과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인터페이스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인테그레이션하는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포 엔진이라든지 아답터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ESI 쪽에 오라클과 특히 연계를 할 때 추가된 개선된 기능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라클이라는 거는 오라클 ERP? 예,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ERP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ERP 쪽에는 독립형 문서 게시라든지 아니면은
한번 게시한 객체를 다시 한번 게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라클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12.1.3으로 서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그리고 그 제조 프로세스 쪽은 npm 링크 쪽 이제 저희 윈칠의 모듈이 있는데요. 네. 이 npm 링크 쪽에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프로세스 공정 계획을 보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 공정 계획을 보는 페이지를 그 크리오뷰와 연계를 해서 제조 프로세스를 각 스텝별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크리오뷰를 통해서 스텝별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 큰 특징 중에, 개선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PLM도 그 모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많이 제공하네요. 그 예를 들어서 ERP도 제공하고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네. 부분도 하고 네.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이게 CAD도 하고 뭐 타캐드도 하고, 그러니까 PLM 사람들이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모든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제조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 프로세스를 그래피컬하게 각 스텝별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은 현재는 npm 링크의 제조 프로세스들을 왼쪽 탭에서 네. 제조 프로세스를 순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제조 프로세스를 하나로 선택을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네. 오른쪽에 크리오뷰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피컬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를 바로 그래피컬하게 이 제조 공정들을 각 스텝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겨보면 하나하나의 그 공정별로 해당되는 그 어셈블리나 파트들이 바로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하면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참, 와, 많이 달라졌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구사항이라는 거가 큰 프로젝트 이런 데는 요구사항 관리가 따로 있고, 네. 또 굉장히 큰 분야였는데, 네. 그, 요구사항 관리, 리퀘어먼트 매니지먼트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 요구사항 관리 쪽은 이전에 저희 쪽 윈칠의 모듈로서 네. requirement link라는 모듈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requirement link에 사실 일부 한계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니즈들도 PLM에 관리하는 니즈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트래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트래킹이 완벽하게 소프트웨어 관리뿐만 아니라 트래킹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인테그리티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듈의 요구사항 관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네. 기존의 리콰이어먼트 링크는 사용하지 않고 네. 조금 더 파워풀한 인테그리티의 요구사항 관리를 사용하는 것이 이번 버전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하고 이제 SCM 솔루션하고 얘기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워드나 엑셀을 사용을 해서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임포트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도어스하고 통합이 되는데 이때 RFI나 RFQIF 같은 업계 표준을 또 지원을 합니다. 예. 또 기존의 요구사항을 재사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원이 되는 게 또 특징이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제품의 요구사항부터 그리고 제품의 릴리즈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을 제공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많이 미래 지향적으로 많이 바뀌네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그냥 비전으로만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PLM이라는 거에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꽃을 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PLM 부분이 옛날 정통 제조뿐만 아니라 소비재, 네. 이런 부분인데, 이 소비재는 봄이 좀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옷이나 것도 이런 있고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런 소비재 제품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옷감의 샘플입니다. 그렇죠. 예, 옷감의 이 샘플들인데 이 샘플들을 사실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즉 네. 소프트한 부분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도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이 디자이너들이 이런 제품의 패턴을 생성을 한다든지 그런
과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기능들을 관리하는 게 플렉스 PLM입니다. 네. 근데 이제 플렉스 PLM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왼쪽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전거를 예를 들면 이런 감에 대한 재질뿐만 아니라 CAD에 대한 데이터까지 BOM 쪽으로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개선된 부분은 이러한 CAD 데이터를 기존에는 관리를 하는 부분이 기능이 없었는데 네. 이 CAD 데이터까지 BOM으로 관리를 해서 그 어떤 옷감이라든지 재질과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된 게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또 하나는 이제 그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들을 서로 손쉽게 특성들을 프로퍼티즈들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플렉스 PLM 10.1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SCM이라는 거가 소프트웨어 PLM 아닙니까? 이게 네. 이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개발도 많고, 그리고 네. 자동차나 이런 데도 인베딩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컴퓨레이션 매니지먼트들이 많은 PLM 회사들이 좀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기계만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여기는 이게 있네요. 그래서 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저희 윈칠 10.1에 들어오면서 특히 윈칠 솔루션의 특징으로서 인테그러티라는 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시스템이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10.1에서는 인테그러티 이 솔루션을 타이트하게 윈칠과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태값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붙어 있는 BOM들 네.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10.1에서 이제 구현이 됐다는 네. 것이고요. 아래쪽 왼쪽 하단부에 보면 이클립스라든지 지라 그리고 버거질라 그리고 클리어 케이스와도 인터페이스의 기능들이 인테그리티와 인터페이스 될 수 있는 기능들이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인테그리티를 사용을 해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BOM과 같이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개발이 되는 동안에 모든 형상이라든지 버전들을 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굉장히 저희가 옛날에는 따로따로 소프트웨어도 네. 있고 SCM도 해가지고 사실은 업체에서 볼 때는 그거 다 사면 네. 이 이윤을 언제 내야 될 정도로 근데 사실은 어떤 회사들은 풀타임으로 SCM을 살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가 관리만 되면 됐는데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하면서 약간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PLM이나 PDM 하시는 분들이 되게 CAD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소프트웨어 이거 개발하고 이거 사실은 좀 소프트웨어적인 거거든요. 네. 아까도 말한 소비재. 네. 그래서 만약에 업체들이 이거를 관심이 있으면 네네. 제 같아도 사장이라도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그걸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소프트웨어 피플웨어적인 측면, 네. 인적 자원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PTC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네. 질문이 없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활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프로젝트화 한 것도 있고 네. 프로젝트가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세그먼트들을 이제 PTC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네. 했습니다. 전문 인력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테그리티에 대한 어떤 임플리멘테이션 작업들을 충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저희 PTC로서는 많은 부분 큰 비즈니스들을 하는 데 근데 문제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TC 소프트웨어 회사 아니에요. 네.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관리한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관리하는 노하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현업에서도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되는 개발을 종사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업에서 만나면은 이제 어떤 사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소프트웨어들이 비슷해졌다, 기능이. 네. 네. 옛날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가 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커미트먼트를 할 것인가. 네네.
그리고 적절하게 리소스를 필요할 때, 왜냐면 그때 필요할 때 확보 못하면 사실은 PLM이라는 거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프로젝트 할 때 네네, 맞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그거가 해야 되는지 뭐 지나간 다음에 하면 별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구축이 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뭐 좀 이게 PLM 프로젝트를 할 때 욕먹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팀이 딱 만들고 나간 다음에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 프로젝트 PM이. 예. 그 사람들 딴 데 가서 일해야 되는데, 네. 뭐 여기 전화 걸어가지고, 야, 옛날에 너 이렇게 했는데 뭐 와서, 여기 와서 일해 이럴 수가 없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사용자들도 네. 그 사용하기 한 3, 4개월 동안은 그 프로젝트 6개월 정도는 그 팀원들을 그대로 비용을 가져가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프로젝트 끝나면 뭐 몇 개월 후에 그 문서 다 가지고 하고 나서는 다 사라지는데 네. 굉장히 그거는 리스크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도 말씀을 마저 해주시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에,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그,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윈칠 10.1에 인테그리티라는 모듈이, 같이 타이트하게 연계가 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베이스라인, 소스코드의 베이스라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변경 이력을 또 베이스라인 처리해서 레이블을 달아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윈칠에 등록되어 있는 인테그리티의 소스 코드라든지 아니면 빌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윈칠에서 직접 검색을 하게 되면 인테그리티하고 연결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하이테크나 뭐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 예, 소프트웨어랑. 하이테크뿐만이 아니고 그 자동차 쪽에서도 예, 전자항 쪽 전자가 같은 많으니까. 경우에 예, 최근에 니즈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윈칠의 기본 그 OOTB 기능 중에 그 문서 관리 부분입니다. 문서 관리 영역은 뭐 전통적으로 PLM의 기본적인 그런 관리 모듈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 문서의 유효성을 날짜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 유효성은 일반적으로는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 이제 유효성을 적용을 시키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그 윈칠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도구들을 다이렉트 인테그레이션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도구를 오피스 2010에 64비트까지 지원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그 이런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폼 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특정 페이지에 폼 인증을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제품의 뭐랄까, 이해도 재고,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비용, 그 신뢰성, 뭐 품질, 이거는 사실은 엔지니어들은 그동안 좀 약점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그 자기네들은 이렇게 CAD에 관계되고 보험의 구조에 관계된 것만 했는데, 이제 이게 점점 중요해지는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 부분에서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중에 하나인 컴플라이언스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많이 대응을 하실 텐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 분쟁 강물에 대한 그 뭐 기존의 어떤 뭐 ROHS라든지 이런 그 규정들 이외에 요번에 10.1에서 추가된 내용 중에 큰 내용 중에 하나는 분쟁 강물이라는 강물을 그 미국 쪽에서 특히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어떤 뭐 제품을 수출을 한다든지 하면 기본적인 그 분쟁 강물에 대한 함유량을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을 제출을 꼭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윈칠의 추가적인 모듈인 윈칠 프로덕트 애널리틱이라는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분쟁 강물은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게 탄탈륨이라든지 3TG 물질, 그 텅스텐, 주석, 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물질이 한 598개 정도 되고요. 이러한 그 요청을 재련업자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BOM상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부품의 그 재질들이 이런 분쟁 강물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리스팅을 해주는 게 개선된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는 이제 IMDS DB를 연계를 해서 재질이라든지 중량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IMDS하고 연결이 인테그레이션이 이전에 그 10이나 9점대에서도 통합이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부품 및 재료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구매품이나 아니면 오프 더 쉘프 컴포넌트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그래서 환경 규제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GDX 친환경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인테그레이션해서 그래서 아까 전하고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지만 이게 컴플라이언스 규제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 모니터 하시는 분이 그 질문하면 이제 저의 네. 아이폰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들이 제가 아까 보는데 좀 긴 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질문도 네. 해주시고.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코스트에 대해서. 네. 윈칠 코스트 기능은 윈칠 프로덕트 애널리틱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코스트 관리에서는 코스트 관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이 지원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ERP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수 통화를 기본적으로 ERP 시스템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쪽에서 개선이 된 거는 복수 통화를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특히 이제 환율 적용 일자라든지 이제 환정보에 대해서는 ERP로부터 이제 보통은 연계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 적용 날짜에 따라서 환율 정보를 변환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거를 환노출 감소를 위해서 기존의 통화 정보로 저장을 해놓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코스트 정보들은 그래서 중량이 몇 프로, 어떤 특정한 재질의 몇 프로, 이런 것들을 쭉 리스팅을 해서 코스트 정보를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파이 차트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엑셀로 또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한 이거를 BOM상에 브레이크다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품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윈치 품질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는 어떤 제조 문제의 기록들 그래서 논컨퍼먼스라고 하는 모듈인데요. 기능인데 그래서 제조 문제의 기록만을 다뤘었는데 고객으로부터 접수되는 그런 콜 문제들을 바로 접수를 해서 윈칠의 카파 프로세스에서 이제 품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윈칠의 AT 프로세스 중에 AT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카파 모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파에서는 이 고객 콜센터에서 접수되는 내용들을 바로 접수를 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해결까지 제품의 최종적인 양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의 컴플레인을 관리를 함으로 해서 신속한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제품 설계 및 제품의 생산까지 그리고 정확히 원인이 무엇이었고 추후에 클로즈드 루프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추가를 한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신뢰도라는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전에 이걸 발표하기 전에 아마 요청을 지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칠 QLM 솔루션하고 윈칠과 연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QLM 솔루션에, 프라카스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문제점을, 대응을 하는 그런 QLM의 하나의 모듈이
프라카스인데요. 그래서 이 프라카스 모듈에서 접수가 되는 그런 문제나 사안들을 윈칠의 설계 변경 프로세스로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은 create change request, create kappa request. 그래서 설계 변경, 즉 QLM 솔루션을 쓰시면서 접수가 되는 문제들을 윈칠의 설계 변경 프로세스나 카파 프로세스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관리로 통합을 해서 QLM의 그 품질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어 특성 통합이라는 좀 네. 요거는 이제 설계단, 특히 이제 프로이나 크리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설계를 할 때 제품의 품질과 관련되는 어떤 특성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매개 변수화해서 크리오나 프로이에서 매개 변수로 해가지고 처리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매개 변수가 저희 품질 관리 솔루션인 QLM까지 연계가 돼서 오른쪽에 그런 특성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떠한 특정한 치수들을 이렇게 주었을 때 그게 품질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설계 검증 계획을 그러한 설계 검증 계획을 바로 그래피컬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새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어요. 고객의 고객의 경험, 익스피리언스. 네. 좀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요즘의 트렌드가 너무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배우고 거기 내가 시간을 쓰는 거를 싫어합니다. 요새 스마트한 사용자들이. 그래서 요 부분이 저는 좀 관심이 많아요.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전통적으로 PLM을 사용하시면서 박사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PLM 솔루션을 사용하기가 참 힘들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윈칠 솔루션들이 많은 개선을 해왔고 특히 10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일어났고 10.1에서는 크게 개선이 일어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쉬운 인터페이스를 모바일까지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스마트폰에서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뷰잉을 멀티터치 기능을 이용해서 3D 뷰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그거에서 더 나가서 제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요 10.1에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안드로이드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아이폰 저기네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윈칠의 앱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앱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이패드 앱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윈칠의 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친숙한 화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액세스한 그런 아이템들이 왼쪽에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작업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 리스트에서 기존에 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웹페이지에서 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시려면 제품과 관련된 뷰잉 데이터를 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뷰잉 데이터를 보시는데 그 뷰잉 데이터에 관련되는 CAD 데이터의 속성들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관련되는 아이템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어셈블리를 뷰잉을 하고 계시는데 오른쪽에는 유지지 하위에 있는 그런 부품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관련되어 있는 제품 정보들, 설계 변경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한꺼번에 조회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성적서가 다음과 같이 모바일에서 직접 문서를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품 뷰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뷰잉을 이렇게 하시면 전체 어셈블리를 이렇게 뷰잉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단에는 이 지금 어셈블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어셈블리를 쓰고 있는 상위 어셈블리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어링을 하나를 열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모바일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모바일 혁명이 그 인터넷 네. 혁명보다 더 파워 효과가 기업에게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하고 다시 컴퓨터에 있는 쪽으로 오고 막 이러는 게 사실은 굉장히 네. 뭐라 그럴까, 비생산적이거든요. 네. 스마트하지 않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이제 좀 더 쉬워졌다면서요. 굉장히 좀 간편한 학습과 사용, 네네. 마인드맵 같처럼 나온 것도 네.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제품 구조 탐색기 같은 형태로 이제 사실 보이는데, 마인드맵과 비슷한데, 서로 연관관계 제품 자체가 상위부터 하위까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 문서도 달려 있고 설계 변경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관계 탐색기라는 기능이 크리오나 프로이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릴레이션이 걸려 있는 것들을 네. 부모 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관계 탐색기라는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LM 윈칠에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하나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런 거를 탐색기 구조를 통해서 쉽게 좌우로 드래깅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되는 데이터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 기능이 들어온 게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보입니다. 예, 컨셉 맵 같으네요. 네. 또, 생산성 및 그 의사결정을 좀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윈칠의 기본적인 레포트 도구가 있습니다. 네. 그 이 레포트 도구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래서 레포트 도구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레포트를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래피컬하게 뭐 파이 차트라든지 입체 차트라든지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되게 1차원적으로 이것만 보고 끝나는 식이었는데요. 이것들을 드릴 다운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인계점을 설정을 해서 인계점이 딱 다다랐을 때 사용자 수가 확 늘었을 때 관리자한테 메일을 보내준다든지 차트를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게 특징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 레포트 기능을 사용을 하신다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크게 보면은 그 의사결정이나 뭐 이런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겠는데요, 이게. 예. 그리고 뭐 이게 이메일 같은 걸로 이게 노티스가 오는 겁니까? 예, 이메일로 노티스가 오면 이제 클릭을 하면은 해당되는 네. 정보 페이지로 이제 점프를 하는 그런 정보 형식이 양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요새 너무 정보들이 많으니까. 네. 유지보수라는 시스템 모니터링 1.0? 이거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 말씀해 시스템 모니터 1.0은 윈칠 10부터 이제 추가된 기능입니다. 주시죠. 사실 그렇습니까? 그 시스템 모니터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의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 부하가 걸리는지 이게 개발이 됐는데 개발이 지금 어느 부분에 네트워크에 부하가 걸리는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잘못 개발해 놓은 건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볼 수 있는 툴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뭐 상용으로 쓰고 계신 분도 이제 업체도 고객사분들도 계실 텐데요. 10부터는 다이나 트레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자, 이 기능이 저희 이제 모든 제품에 점점 확장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어느 부분에 뭐 바틀렉이 있는지 이런 상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성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맥 OS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윈칠이? 예, 기존에는 이제 맥OS 클라이언트를 이제 좀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 그 맥OS 10.7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리 및 파이어폭스들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서 윈칠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에 좀 구현하기 힘들었던 HTML 페이지별 폼 인증이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클로닝이라든지 윈칠 시스템을 이제 유지보수 하시는데 보면은 머신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클로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계들을 자동화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닝뿐만 아니라 리호스팅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10.1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유틸리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는 적이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업그레이드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회사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때 네. 회사가 뭐 어려울 때. 예.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업그레이드 부분을 조금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업그레이드가 사실 기존에 저희 윈칠 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윈칠 솔루션으로 치자면은 두 버전 이상은 한 번에 가지 못하고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정책상은 두 버전 이상에 대한 지원은 물론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업그레이드를 수행을 하면서 데이터의 정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스 코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겼던 거를 조금 더 절차화시켰고 그리고 타사 전 세계 고객 데이터 세트로 검증을 해서 조금 더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자동화된 도구들을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온라인 리소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계획이나 실행을 돕는 그런 온라인 리소스 페이지가 오른쪽 상단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게 또 이번 버전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한국도 이제 PLM 들어온 지가 빠른 데는 한 15년도 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2번 이상씩 한 데가 많거든요. 두세 번씩.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되게 힘드니까 이제 사실은 5년 정도마다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 놓치면 이제 6, 7년 갈 때부터는 문제가 막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아는데도 뭐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7점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7점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전에 저희 뭐 메인테넌스라든지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사실 그 정책적으로는 2단계씩 버전 2단계를 올린 다음에 거기서 윈칠 10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이제 과거의 업그레이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윈칠 10.1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제 도구들이 간소화된 수동화 작업을 기존에 하던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의 스텝들을 제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10.1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큰 문제는 적어졌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PTC가 좀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타이밍이 늦으면 그 서로 서로 피해자가 된다고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했을 때는 새로 나오면 다 업그레이드 그때 해버렸습니다. 그 예산을 미리 만들어놔가지고 그거를 막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이유는 그 담당자가 자기가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윈도우 OS 이런 것도 막 발전하는데 그게 안 맞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걸 앞으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업그레이드를 돈 아낀다 이런 생각 알고 적어도 2년, 3년 안에는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중에 크게 비용을 하거나 이러거나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굉장히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좀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윈칠 10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기능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10.1에서는 그런 수동 작업이 더 제거가 됐고요. 업그레이드에 대한 어떤 자동화된 도구들이 더 추가적으로 되었었는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업그레이드하는 기능들에 비해서 좀 원활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고객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으로 맨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요건 그 서머리고 얘기를 네. 해주셨고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뭐 그 윈칠 10.1에 대한 그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0.1은 뭐 이미 릴리즈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1에 대한 또 그 메인티넌스 릴리즈인 M010 버전이 이미 릴리즈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 10.1에 대한 릴리즈들은 이제 추가적인 저희 모듈들이 있는데 PPM 링크라든지 소셜 링크, 웹파트, 그리고 퀄리티 솔루션 각각 이제 10.1의 그 M010 10.1 버전들이 다 릴리즈가 되었고 메인테넌스 릴리즈는 일부분 이제 추후에 릴리즈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발표는 끝났고 이제 그 Q&A 시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Q&A 시간을 갖는 동안에 그 오늘 그 발표한 그 세미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좀 네. 그 여기 우리가 그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 저희들이 또 열심히 응답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또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저희들이 주시니까 Q&A 시간에 많이 참여도 하시고 저희들이 좀 질문하는 것에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제가 한번 저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주위에 보면은 이제 PTC를 굉장히 많이 PTC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좀 이제 윈칠맨, 윈칠이 사실은 가장 PLM에 가까운 옛날 메타페이지 하던 사람이 웹 메타페이지를 만든다고 나간 게 나가서 윈칠을 만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저는 굉장히 친근해요. 이 사람들의 철학이.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막 세트가 아니니까 그냥 세트로 사용하는 걸 원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10.0이 딱 들어왔을 때 그래도 10.0이면 굉장히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10.0이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보고 이랬는데 모바일 쪽도 저는 좀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린 거는 이제 그 부분이고, 요 부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질문을 했는데, 좀, 다 설명은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보면 이제 윈칠, 10.0에는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이 안 하신 거죠? 네.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부분은, 일단 포트폴리오 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젝트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부분의 기능 개선은 사실, 개선된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메이저한 체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전체적인 사용자 환경성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통합된 정보를 예전에는 띄엄띄엄 이렇게 섬처럼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반면에 윈칠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제품 데이터를 프로젝트 관리 쪽에 같이 당겨서 본다든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개선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좀 어떤 분은 좀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뭐냐면 오종태님께서 네네. 윈칠 10.0이 PTC의 PLM 솔루션과 최근에 인수한 MKS 인터그레이티드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거기가 이 안에 들어간 건가요? 지금 윈칠 10.1 이전에는 인테그레이션이 사실 안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ALM이라고 이제 세그먼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네. ALM,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네. ALM이 되기에는 아직은 힘들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즉 SCM 그냥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였는데 이게 10.1에 들어오면서 그 요구사항 관리의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소스 관리를 아까 전에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스라든지 빌드를 윈칠해서 그 결과물들을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고 그거를 비효행과 연결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점을 제조업체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뭘까요? 라는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뭐 공부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 간단한 펌웨어나 뭐 이런 레벨의 좀 복잡한 관리가 아닌 그런 뭐 관리인 경우에는 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좀 복잡한 버전들이 나온다든지 뭐 특히 이제 자동차 전장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이슈에 대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은 제품과 밀접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네. 사실일 텐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지금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깊이 있는 질문은 추후에 네, 또 답변을 드리는 그렇겠죠.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10.1의 큰 사항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그 인테그리티하고 윈치라고 같이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관리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박우원님은 굉장히 좀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네네. 매트릭스 10 경우에는 카티아 협업이 별도의 인테그레이션 라이센스가 유저별로 유지 계약되어야 하던데 윈칠의 경우에 PLM 동시작업 유저 라이센스나 수량에 별도로 필요한가요? 좀 질문이 좀 제가 질문을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매트릭스 그러니까 다소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카티아와 그 PLM 네네. 이 매트릭스의 경우에 별도의 인테그레이션 라이센스가 유저별로다가 청구가 되는데 PLM 저희 윈칠과 그 CAD의 네네. 인테그레이션에는 그 라이센스 정책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사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이분은 부분입니다. 이쪽 그래서, 방향에 서시는 그래서 분인가 추후에 그 예. 부분은 제가 그 관계되시는 분하고 예. 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박원님은 연락을 좀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임호빈님께서는 새로운 윈칠 버전에서는 BTC는 많은 핵심 기능과 영역을 강화할 뿐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제품 전반의 서비스 편의성도 향상시켰다고 들었는데 실감이 나네요. 기회가 되면 꼭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좀 굉장히 덕담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제품의 콘텐츠를 위한 단일하고 안전한 저장소 설치, 중복, 불안전, 수동 데이터 전송 등 운영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매스컴에서 보았는데 객관적인 사례가 있으신가요? 품위하려면 아무래도 그 점이 어필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범희님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품위를 하시면서 네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데이터를 좀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 품위를 하시면 이제 좀 우리 그 노부장님한테 연락을 좀 네네. 하셔가지고 네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뭐 연락을 캐덴 그래픽에다가 하셔도 좋고 저한테 직접 하셔도 좋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를. 그 다음에 이승호님은 카티아 5를 API 개발 후 사용하는데요.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티아 5의 릴레이션십을 보존하면 데이터 관리가 잘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네. 카티아 5와 네네. 윈칠과 그 네, 인테그레이션 릴레이션이라든지 뭐 CGR 예.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그 사례는 뭐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HKMC 사례가 제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인핸스먼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10.1에 들어오면서 그 문제가 됐던 HKMC에서 릴레이션십이라든지 이런 뭐 CGR 파일이라든지 그 이외에 캡 프로세스라든지 캡 머터리얼 이런 그 파일까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타사 그 솔루션보다 카티아를 쓰고 있는 다이렉트 인테그레이션 되는 모듈보다 더 관리가 잘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제, 다양한, 어떤 바욱 후보님은 자동차 연구소에서 PTC 윈칠로 PLM을 구축 중 알고 있는데 자동차에서도 보안 유지를 하면서 협력사의 윈칠 시스템도 도면 전달 기능 여부도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대훈님은 아주 대화식으로 질문과 설명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윈칠 10.1을 실제로 실현할 때 최대의 장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 카티아 워크그룹에서 향상된 거가 있으면은 현재까지 윈칠에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있으면 어떤 케이스인가요? 한 건도 없으면 좀 전체적으로 이분은 좀 알고 싶어 하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배태권님은 건축 분야에 근무를 하시지만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보면은 사실은 요새 BIM이나 플랜트나 뭐 다른데 이제 소비재를 넘어서 또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다 저기 아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PTC도 뭐 건축 쪽이나 BIM이나 아니면은 뭐 플랜트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야망이 있습니까? 이제 중공업 쪽에 몇 번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중공업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플랜트 쪽 관련해서는 프로세스적인 측면도 사실 많을 겁니다. 그 프로세스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AD에 대한 그 플랜트 쪽의 CAD라든지 건축 쪽의 CAD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테그레이션은 뭐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만 사실 그 이제 플랜트가 아닌 뭐 건축 같은 경우에는 PLM이 이제 구축이 된 사례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세스먼트 그리고 개선이 또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솔루션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CAD 인테그레이션들. 예, 사실은 그 PLM이 우리 국내 시장은 좀 어렵다고 그러지만 뭐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조나 이런 거는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데에서는 그리고 이제 요새 그 본사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은 어려워지니까 아마 아시아 쪽의 시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중국이랑 한국이랑 뭐 일본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점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PLM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한번 좀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걸 해서 사실은 PLM이라는 패러다임이 사실 우리도 한 10년, 저는 한 20년 이상 하면서 괜찮은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뿐만 아니라 뭐 좀 아까 말한 그 소비재도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도 사실 그 사람들이 PLM 많이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BIM이라는 거에 대부분의 패러다임이나 사상이 그 BIM 한 분도 이건 PLM에서 제조의 PLM에서 3D와 이걸 했는데 왜 건축은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저희 사실은 여기 근무하는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힘이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뭐 어떻게든지 몰라도 3사가 뭐 나는 조선을 뭐 했다, 뭐 나는 뭐 BIM 쪽도 들어갔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PTC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네.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아주 좀 약간 좀 선생님 같고 교수님 같은 분위기로 좀 자기가 가진 걸 충분하게 전달하려고 성실하게 좀 했었는데 다음에 나왔을 때는 좀 더 재미있게 뭐 좀 해주셨으면 더 좀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굉장히 아주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노창현 부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좀 다음에는 몇 개 좀 사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CNG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